4월의 마지막 날 더 새로워진 에드워즈 온라인 세미나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에드워즈 팀의 이동주.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석입니다. 네, 지난 2월에 진행됐던 에드워즈 온라인 세미나는 에드워즈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에드워즈 온라인 세미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에드워즈의 고급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동영상 광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처음 다루는 내용이니만큼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 유튜브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설정을 하는 방법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처음에 시도해 보시거나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 상태에 따라서 영상이 좀 끊길 수가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다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세션이 끝나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많이 지켜주시고요. 저희 세미나가 다 끝난 뒤에는 지금 보고 계신 행아웃 온에어 페이지랑 저희 에드워즈 온라인 세미나의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설문지 링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행아웃 온에어 오른쪽에 있는 Q&A 창에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세션을 마치고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설정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캠페인을 생성하고 광고를 작성하여 타겟팅을 설정하는 곳까지, 그리고 어떤 성과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이란 것은 결국에 이 정식 명칭은 트루뷰 캠페인입니다. 유튜브와 구글 비디오 네트워크 상에 비디오의 형태로, 즉 영상 형태로 노출이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택적으로 유저가 시청이 가능한, 즉 유저가 본다 안 본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입니다. 에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루뷰 인스트림 캠페인으로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일명 이 5초 후에 스킵할 수 있는 광고라고 합니다. 즉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광고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 되는 그런 광고를 말합니다. 실제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킵 버튼을 통해서 광고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트루뷰 인디스플레이 캠페인입니다. 트루뷰 인디스플레이 캠페인은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일반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할 때 시청 영상의 오른쪽에 이제 이 시청 영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노출이 되는 관련 영상 리스트에 해당 광고 영상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 영상, 관련 영상 리스트 상단에 이 광고 영상이 노출이 되는 이러한 광고 상품을 트루뷰, 그 중에서도 인디스플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루뷰 검색 광고입니다. 일반 구글 검색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도 키워드를 통해서 영상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영상의 검색 결과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출이 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상단을 점유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이제 트루뷰 검색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3가지 광고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광고 상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과금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루뷰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회당 비용, 즉 CPV를 기준으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자동으로 그 재생이 되는 광고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30초 이상 이제 시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1조회수에 대해서 과금을 하게 되고요.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인디스플레이 캠페인과 검색 캠페인은 자동으로 재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유저가 직접 클릭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초와 같은 기준은 없고요. 실제 그 클릭을 했을 경우에 영상을 재생을 선택했을 경우에 과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그 유저가 선택을 한 조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 세팅 과정에서는 이제 조회당 비용이라고 통일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그 액션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앞선 인스트림 광고는 30초 이상 조회당 비용, 그리고 인디스플레이와 트리뷰 검색 같은 경우는 유저의 클릭에 이제 과금을 하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일반 유튜브 예약형 캠페인과는 다르게 이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의 경우에는 앞선 이 과금이 된 조회들이 실제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을 주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의 아주 대표적인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트리뷰 캠페인의 경우에는 광고 영상을 유저들이나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광고를 보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만 과금을 함으로써 같은 비용으로 노출만 하는 광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비디오 캠페인을 생성을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그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색 캠페인과 GDN 캠페인과는 상이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애드워즈를 통해서 검색 캠페인이나 GDN 캠페인을 운영해 보셨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캠페인 구조가 굉장히 익숙하실 걸로 보여요. 캠페인 밑에 광고 그룹들이 있고 그 광고가 여러 가지 또 다수의 광고를 이제 포괄하고 있는 이런 구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비디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고 그룹이 없고 캠페인 내에 광고가 바로 귀속이 되게 되고요. 하나의 광고가 이제 여러 개의 타겟팅 그룹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귀속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캠페인을 직접 세팅하면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 캠페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들과 동일하게 전체 온라인 캠페인을 누르시고 다음 캠페인 탭을 누르신 다음 보실 수 있는 빨간색 플러스 캠페인 버튼을 눌러주심으로써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캠페인을 누르시면 예전에도 많이 보셨던 바와 같이 5개의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온라인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동영상 캠페인을 생성하시는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새 동영상 캠페인 만들기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 다른 캠페인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그 하루에 쓰시고자 하시는 예산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산을 입력하신 후에는 일반 캠페인들과 동일하게 캠페인이 즉 광고가 노출되었으면 하는 위치와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 즉 그 유저가 사용하는 언어를 타겟팅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을 타겟팅 하시는 경우에는 쉽게 여기에 그 설정되어 있는 대로 대한민국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다른 지역을 타겟팅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타겟팅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일본을 검색하신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언어 역시 여기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언어 목록 중에서 본인이 타겟팅 하시고자 하는 언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개만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중복 선택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캠페인 세팅에 관련해서 이제 제일 밑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이 고급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광고의 일정, 그리고 광고가 게재되는 빈도, 그 다음에 광고가 게재되는 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세 가지 메뉴를 모두 활성화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이 시작하는 날짜, 그리고 캠페인이 종료되는 날짜,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 예약이라고 해서 광고가 게재되는 요일과 시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예약의 경우에 여기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지금 광고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요일과 시간대는 모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자 하면 여기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종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는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광고를 내보내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확인을 눌러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간대에만 광고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 축에서는 요일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예약까지 맞춰주시면요. 광고 게재 빈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광고가 이제 게재될 수 있는 방식에는 이제 여러 개의 광고가 복수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광고들을 우선적으로 순환하여 게재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회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광고를 순환한다 라고 하면 조회 최적화, 전환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면 전환 최적화, 혹은 광고 소재가 여러 개이면 조회나 전환과 상관없이 이 여러 개가 균등하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균등 로테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의 횟수를 제한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기간 역시 함께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이상 한 사람이 광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3이라고 써주시고 일별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주당 3회라고 한다면은 3이라고 써주시고 주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월별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 타겟팅에 관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의 광고는 모든 유형의 기기에 게재가 됩니다.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모든 기기에 게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고급 모바일 태블릿 옵션을 들어가시면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 기기에 한해서 운영체제와 그 모델 그리고 이동통신사 및 와이파이에 맞춰서 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의 입찰에서만큼은 기본 입찰가에서 일정 비율로 증액 혹은 감액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입찰가를 즉 기본 조회당 비용을 100원으로 입찰하셨다고 하셨을 때 증액 비율, 모바일 증액 비율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광고의 입찰만큼은 100원이 아닌 110원으로 노출이 되시게 됩니다. 반대로 감액 비율로 만약에 100%를 입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금액을 기본 입찰가로 입력을 하시더라도 모바일에는 0원으로 입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모바일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캠페인 설정을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이후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광고를 작성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캠페인을 생성한 이후에 광고를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의 광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디오이기 때문에 영상 광고가 광고 소재는 즉 영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광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동영상 부분에 입력하셔야 되는 거는 실제로 그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의 URL이 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만약에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실제 검색을 통해서도 그 해당 영상을 검색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색된 애드워즈 교육 시리즈 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광고를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광고 형식 및 네트워크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도록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광고 상품이 다 자동으로 모든 광고 상품이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인스트림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세 개가 모두 선택된 것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개 광고 중에 일부 광고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광고 상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광고를 작성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광고 형식 선택으로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와 광고 형식에 따라서 각각의 변화를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스트림 광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재생이 되는 광고인 거고요. 그래서 인스트림 광고만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도 광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3개 중에 2개의 광고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3가지 광고를 모두 다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제목과 광고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는 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 내용이 그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이 4가지로 무작위로 선택이 된 이 그 미리 보기 이미지 중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일반 광고들과 동일하게 표시 URL과 도착 URL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광고를 애드워즈 상에서 운영하실 때 구별하시기 쉽도록 광고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고급 광고 속성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세분화된 광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채널 페이지와 보기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광고를 클릭해서 실제 그 광고 영상을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을 할 때 채널 페이지, 즉 그 해당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그 채널로 이동해서 그 영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할 때 보는 그 채널과 상관없는 일반 시청 페이지에서 재생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더 낫다라기보다는 실제 채널로의 유입을 좀 더 유발하시고 싶으시고, 혹시 채널에 또 다른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영상 소재들이 많이 있다면 채널 페이지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보기 페이지로 선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뭐 더 낫고 좋은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 인스트림 광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설정하실 수 있는 컴패니언 배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인스트림 광고가 아까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재생되는 그 광고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광고 영상이 나올 때 그 유튜브 시청 페이지에 있어서 해당 광고 영상의 오른쪽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0에 250 혹은 300에 60 사이즈의 배너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배너를 등록하셔서 영상과 함께 배너가 노출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배너를 클릭을 했을 때 유입되는 숫자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애드워즈 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캠페인을 설정하고 그리고 광고를 작성하는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앞 두 과정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주심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성해 주신 영상 광고에 이제 귀속이 되는 타겟팅 그룹 설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 그룹 역시 이제 타겟팅 그룹을 구별하실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얘로 하나 입력을 했고, 타겟팅 그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 입찰 가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에서의 과금 체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스트림의 경우에는 CPV, 그리고 인디스플레이 캠페인과 검색 캠페인의 경우에는 CPC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다 조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사용자가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는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캠페인 처음에 생성을 해주실 때는 이제 50원에서 150원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선택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타겟팅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를 조회 중인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 그 다음에 검색 중인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 이렇게 크게 타겟팅의 분류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이 컨텐츠 조회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법을 보면 일반 GDN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 그리고 동영상 주제에 따른 타겟팅, 그 다음에 유저의 관심 분야에 의한 타겟팅,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구 통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연령과 성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애드워즈 캠페인에서의 주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영상들을 분류를 해놓고 있고 이 주제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련된 걸 선택을 해볼까요? 스포츠 관련된 주제를 선택을 하면 이와 관련된 동영상에만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은 사실 그 예술 엔터테인먼트 쪽에 집중이 또 많이 돼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캠페인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많은 광고주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는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선택했고요. 다음에 관심 분야에 있어서도 동영상 주제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유저들이 유튜브에 가입하거나 혹은 유튜브를 사용함으로써 유튜브가 파악한 그 유저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관심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주제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은 타겟팅이 가능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중인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법, 즉 이 타겟팅 방법은 앞서서 우리가 광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유튜브 트루뷰 검색 캠페인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 내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야지 내 광고 영상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심으로써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구글 검색 그 키워드와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색 키워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네, 다음과 같이 한 줄에 하나씩 다양한 캠페인들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련 키워드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입력 중에 얻으실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들도 곧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몇 개만 예시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택한 키워드에 이렇게 키워드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겟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성별과 모든 연령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련된 영상을 볼 때 인스트림 광고라든지 인디스플레이 광고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 중에서 애드워즈나 애드워즈 세미나를 검색하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유튜브 검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 상단에 본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타겟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타겟팅 그룹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형성을 해주셨고 광고를 작성해 주셨고 타겟팅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정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전체 동영상 캠페인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생성을 했던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이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광고 탭으로 와보시면 우리가 생성했었던 광고 아까 광고 그룹은 동영상 캠페인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바로 이제 광고를 확인하시면 현재 입력해 주신 광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겟팅 탭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생성했었던 타겟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추가하시고 싶으시거나 타겟팅을 또 다른 종류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아까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빨간색 버튼 플러스 동영상 광고 혹은 플러스 타겟팅 그룹 심지어는 플러스 캠페인까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추가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정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의 광고에 이 하나의 타겟팅 우리가 만들어줬었던 하나의 타겟팅 그룹이 이제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광고 소재 수정을 한번 눌러서 내부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입력했던 부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겟팅 부분에 광고의 타겟팅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성했었던 타겟팅 1이라는 광고 타겟팅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겟팅 그룹이 현재 이 캠페인 내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 목록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일부 타겟팅 그룹만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눌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모두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캠페인을 관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 그 검색 키워드 같은 경우에 추가를 원하실 때는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타겟팅 1이라고 돼서 타겟팅 그룹을 선택을 하셔서 일반 타겟팅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음과 동시에 인구통계 타겟팅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주제 타겟팅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입력했었던 유튜브 검색 키워드들을 추가 및 삭제 및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 24시간 내에 광고 소재의 승인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고의 상태가 검토 중에서 승인됨
혹은 가족용 소재라고 이제 표시가 되게 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광고가 나갈 수 있는 유튜브에 동영상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캠페인과 광고와 타겟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이제 캠페인이 애드워즈 비디오 캠페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동영상 캠페인을 눌러주시고 캠페인 탭으로 제일 먼저 이제 와주시면요. 이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셔야 하는 지표들이 각 설정된 캠페인의 노출수, 그다음 조회수, 그다음 평균 CPV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출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영상이 유저들에게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노출이 된 것 중에서 인스트림 캠페인의 경우에는 30초 이상 본 사람들, 그리고 인디스플레이 캠페인과 검색 캠페인의 경우에는 추천 영상 혹은 검색 결과로 떴을 때 클릭을 해서 실제로 영상을 조회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조회수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 조회율이라는 것은 이 노출수 대비 조회수가 얼마나 되어 있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평균 CPV가 일반적인 GDN 캠페인이나 검색 캠페인에서의 클릭당 비용처럼 이제 조회당 비용, 즉 노출은 얼마나 많이 되든 상관없이 실제로 영상을 조회한 30초 이상 보거나 클릭을 해서 보거나 이렇게 영상을 조회한 사람이 과연 조회를 했을 때 이 지불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 평균 CPV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총 비용 부분이 발생되게 되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웹사이트 클릭수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아까 광고 소재를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도착 URL과 표시 URL을 입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클릭해서 실제 도착 URL로 이동을 한 클릭수를 여기에서 이제 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재생 진행률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25%, 50%, 75%, 10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영상 전체를 이제 100%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몇 %까지 시청을 했는지 그 시간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